오늘은 이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 당뇨병을 악화시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당뇨병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죠. 약도 오래 드시고 또 당뇨병은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리 예방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뇨병이란 것은 혈액 내에 이 당의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소화 흡수 작용을 통해서 당을 흡수를 하게 되죠. 이러한 당들이 간이나 지방에 저장이 되든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세포에서 소모를 시키게 되는데 혈액 내에 당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세포에서 잘 쓰지 못하거나 혹은 필요 없는 당이 지방 세포에 저장되는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과정, 이렇게 당뇨병이 되는 과정을 인슐린 저항성으로 설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혈액 내에 당이 있다가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세포에다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세포에서 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포 표면에 있는 인슐린 리셉터가 반응을 해서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세포 표면에 인슐린 리셉터들이 풍부하거나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작동을 못하는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열쇠 같은 거예요. 당이 있고 세포가 있는데 세포는 당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인슐린이 와서 세포 내로 당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쇠로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잘 안 되는 상태. 인슐린은 풍부한데 세포 내로 들어가는 리셉터가 부족하다. 열쇠가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혈액 내에 당이 고스란히 남게 되고 그 농도가 올라간 상태를 이제 당뇨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쉽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원인을 말씀드린다면 대개 운동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세포에서 당을 계속 소모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소모가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쓰지 않는 기관은 퇴화된다는 원리에 의해서 인슐린 리셉터들이 세포 표면에 있는 인슐린 리셉터들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 원인이 이제 운동 부족이나 비만이나 과도한 칼로리 섭취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뭐 유전적인 이유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너무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 뭐 운동 부족과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떤 과도한 칼로리 섭취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원인이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현대인의 생활 환경이 에너지 소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비만인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도 음식은 엄청나게 먹죠. 아침 먹고 점심 되기 전에 참 먹고 또 점심 먹고 또 점심과 저녁 사이에 또 참을 먹고 또 저녁 먹고 난 뒤에 또 막걸리 몇 잔 마시고 해도 전부 비만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현대의 어떤 회사 생활, 앉아서 생활하는 생활, 수험 생활, 또 이 자동차 생활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게 되고 이 걷지 않는 운동 부족 현상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당뇨병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되게 아침 먹고 출근하고 또 점심도 나가서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백반 한 그릇씩 먹고 또 저녁 돼서 집에 와서 밥을 먹거나 회식 자리에 가서 약간의 음주와 함께 또 돼지고기, 삼겹살, 뭐 고기 종류를 먹게 되면 실제로 필요한 에너지의 몇 배를 먹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칼로리를 과다 섭취하게 되고 그 과다 섭취한 에너지들이 지방으로 저장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세포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혈액 중에 당이 너무 많으니까 세포 자체적으로 이 리셉터들을 줄여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혈당 검사를 해보면 100 이상이 나오면,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 나오면 이제 당뇨병 초입에
진입했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요. 대개 혈당이 100에서 150 정도까지는 어떤 병적인 이 나쁜 증상들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고 그 정도 수준일 때는 조심해라 하는 경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당화혈색소인데요. 이 당화혈색소는 3개월 동안 혈액 내에 있던 이 적혈구가 당에 의해서 당화되는, 그러니까 노화되는, 수명이 짧아진 과정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정도를 알려주는 것인데 이 수치가 6.5 이상이면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장기적인 혈당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어떤 지표를 당화혈색소 수치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음식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탄수화물을 과다 복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흰쌀, 흰 밀가루 음식들, 또 너무 단 설탕이 많이 든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으면 당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어쩌다가 한번 먹는 것은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혈당이 올라가고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혈당을 세포들이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먹은 만큼 소모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움직여야 되고 운동을 엄청나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운동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힘이 들잖아요. 운동하고 나면 몸살도 나고 근육통, 신체통이 생기니까 그것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운동을 좀 회피하게 되고 또 운동을 하고 나면 또 배가 고프니까 더 먹게 되고 그래서 운동해서 소모시킨 칼로리보다 그 다음에 배고파서 먹는 칼로리가 더 많으니까 사실은 운동의 효과가 또 반감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운동 후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잘 지켜주셔야 되고 또 운동하고 난 뒤에 발생하는 몸살이나 통증 같은 경우는 좀 참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에 통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노폐물이 더 생기고 세포 손상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통증이 새로운 건강한 세포를 다시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혈관들을 청소하고 혈관을 강화하고 또 말초 혈관을 확장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으로 인해서 오는 통증이나 몸살은 조금 참고 또 좀 쉬었다가 다시 운동하는 그런 어떤 영양분으로 생각해 주셔야 이 당뇨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탄수화물 복용을 줄이고 지방 섭취를 늘리는 식이요법이 있죠. 저탄 고지요법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이 기름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당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인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저탄고지요법이 처음에는 이 암 치료 때문에 나왔죠. 뇌암이나 뇌종양을 치료할 때 탄수화물이 뇌종양의 정식을 강화시키니까 탄수화물의 섭취를 절제하고 오히려 지방을 섭취해서 케톤식을 하게 되면 뇌종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시작된 것인데 그 이후로는 이제 다이어트 방법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케톤 시기가 케톤이 너무 혈중에 증가하면 또 고케톤 혈증이라는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케톤 시기를 하다 보면 이 기름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백질을 너무 과다 섭취하다 보니까 통풍 같은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 질병이 또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고 너무 극단적으로 기름만 먹고 탄수화물은 먹지 않는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기름을 적당량 섭취를 늘리고 탄수화물의 섭취를 많이 줄여주시면 이 당뇨병을 회피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운동의 효과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운동을 하면 노폐물이 증가하긴 하지만 노폐물을 배설하는 작용이 더 크고 당뇨병의 가장 큰 부작용이 말초 혈관의 손상이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이 썩는다든지 눈에 황반 변성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들이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염증 반응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운동이나 반신욕 같은 것을 통해서 손상된 혈관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또 더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끊임없이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흔히 먹는 약 중에 이 고지혈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약들이 있습니다. 대개 스타틴 계열의 약들이 장기간 복용했을 때 당뇨병을 유발시키거나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연구 보고들도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대개 이 기름이라는 것은 신경이나 혈관 내벽의 어떤 주요 성분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너무 몸에서 제거하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당뇨병을 유발시키는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몸에 기름이 많은데 나쁜 기름이 많은데 그것을 안 빼도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고지혈증도 당뇨병과 같은 겁니다. 기름이 혈관 내에 많은데 그것을 소모를 시키거나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기름이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사장애를 치료를 해야지 오히려 기름만 자꾸 제거를 하다 보면 혈관 내 기름 외에 꼭 필요한 곳에 있는 기름들까지 같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부작용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뇨병처럼 고지혈증도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인 이 당뇨병이 스트레스나 자율신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되게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